장관님, 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 특히 세금을 더 증수하게 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 잘 알고 계시죠? 네. 10.15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은 대통령님께 언제 대면 보고하셨습니까? 대면 보고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대통령님 안 만나셨어요? 예, 10월 15일 대책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직접 대면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통령님 의견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전달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받으셨나요? 일단 그 국토부하고 기재부, 그 다음에 부처가 다 결정한 겁니까? 그렇죠. 네. 그 그럼 용사는 금융위원회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정책실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책실장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 계속 논의를 해서 뭐 하나된 의견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을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이런 폭력적인 정책에 대통령실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요. 민주당은 그러면 사전에 이 안을 공유받고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그 고위당정 회의는 제가 직접 고위당정 참여하자. 전에요. 고위당정 전에는 당 의원들이나 공유를 안 하셨어요?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은 타격이 심할 텐데. 네, 일부 의견들은 사적인 차원에서 제가 대화를 나눴고요. 뭐란 입장이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뭐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구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인데 아무 말씀 안 하시나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자, 장관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월 14일에 정부는 9월 부동산 가격 통계를 갖고 있었습니까? 답변을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부동산원에서 13일 날 오후에 저희에게 그걸 통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통보를 받고 그거를 접수하셨어요? 실무자가 그걸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무자나 국토부는 9월 통계를 13일 날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9월 13일 날 그 통계가 부동산원에서 장관님은 넘어온 거에 모르셨고요?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그러면 저희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14일 날 주정심에서 의결될 때 이미 대통령실도 14일 날 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통령실이 언제 보고받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원에서 14일에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장관님이 아무리 노력하시려고 해도 위증입니다. 네? 뭐라고요? 14일에 네. 이재명 정부는 9월의 가격 통계를 갖고 있었죠. 부동산원이 이미 보고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서울 전역, 경기 12곳까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이 돼서 대상자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9월 통계를 적용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통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이 270만 명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장관님은 9월 통계를 쓰면 10개 지역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 언제 하셨습니까? 예? 무슨 의미인지를 잘... 9월 통계를 쓰면 10개 네. 지역이 제외될 수 있었다는 거 언제 하셨습니까? 신문 보도 보고 아셨어요? 예,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장관님, 추석 연휴에 발표하는 거 막으셨다면서요? 예. 그렇게 10.15 대책은 작동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추석 연휴 전에 막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만큼 이 파급 효과를 알고 막으려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14일까지 정부가 9월 통계를 다 갖고 있음에도 왜 그 단 하루를 미루지 못해서 10월 15일 대책 그렇게 급하게 발표하셨어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실무자들이 국민에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님 그 제보가 사실이면요, 그 연관되어 있는 그 관련자들 제가 다 징계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증거만 주시면 장관님, 밑에 사람 제가 퇴사를 시키는 한때라도 다 퇴사시켜버리겠습니다. 부처는 실무자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관님도 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장동의 범죄자들한테 7천억 주머니에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어떻게 서민들 집 하나 갖지 못해서 세금 하나 내지 못하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으려고 이렇게 규제 지역까지 의원님,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말을 하십니까? 삼가해 주십시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돈을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맞죠? 아닙니다. 말을 삼가해 주세요. 항소포기로 7천억을 던져주는 것 이재명 정부가 한 거 아니면 뭡니까?
이러고서도 국민들의 부동산을 의원님 지키겠다고 여기서 정쟁하자고 하는 겁니까? 저하고 지금? 정지. 부동산 대책 얘기하시죠. 행정소송 그때까지 준비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국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국민들의 거주인들의 자유 침해되는 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구호를 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솔직하게 그 부분을 아쉬움 있다고 표현하셨죠? 그러면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이렇게 우선은 팔짱 끼고 행정소송 결과 여부는 국토부가 법적인 위반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르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서 이번 10월 15일 대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쟁으로 막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현재 지금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받고 있고 징계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그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무리 정치지만 좀 과하잖아요. 네. 통계 때문에 다 우리 국토부 공무원들 징계하고 수사받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통계 활용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의원님 정리하세요. 예. 예, 정리하십시오. 예. 아니, 그러니까 저 회의가 예. 예. 예, 하세요. 위원장님, 저 장관께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조금 거슬리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답변하는 장관이 의원들을 호통을 치고 나무라고 이래도 위원장님이 한 번 제지를 안 하셔서 이렇게 의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관에게 답변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서 의원님들께 호통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사과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지금 이제 개입해서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의원님 질의에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뭐 시정할 것이 있으면 다시 서로 논의해서 시정을 하고 이걸 다시 피드백 시키는 그런 저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의견을 내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의원님들한테 저도 저 장관이 이제 답변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냐 하면 이제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그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렇게 하시자고요. 자, 의원님들. 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